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CQ 방송입니다. 예, 신문을 읽어드리고요. 자, 이번에 대선이 초박빙이었죠. 그리고 이 사전선거서부터 말이 많았고, 또 뭐 한간에서는 뭐 이 단일화가 뭐 역풍을 불려왔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거는 전혀 근거 없는 말이고요. 이 여론 조작에 보면 그것이 있었고, 또 부정투표의 의혹이 있었고, 또 이 좌파 방송들이 끊임없이 이재명 쪽으로 손을 많이 들어주는 그런 뉴스를 많이 했죠. 자, 이것은 이제 뭐 신문이 어제를 기준으로 한 신문이었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 TK가 승부를 갈랐다, 이제 이 말이 있고, 자, 20대 대선 내시 기준 0.8% 차로 신승, 정치권 데뷔 1년 만에 대권 차지, 윤 당선인 헌법 정신과 의회 존중. 자, 국민은 정권 교체를 선택을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48.59% 오전 10일 오전 4시를 기준을 득표해 당선되었다. 윤 당선인은 98.02%가 개표가 진행된 10일 4시를 기준으로 유효 득표의 48.59%인 1608만 4999표를 얻어 47.79%의 1581만 9577표를 얻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앞섰고 차기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반면 이제 이 반면에 말은 없죠.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37%, 그러니까 78만 6,267표로 3위를 했다.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윤 당선인이 대권을 거머쥐었고, 탄핵의 파도 속에서 헤매던 국민의힘이 마침내 여당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은 집권 세력에 대한 국민적 염증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은 이것이죠.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대표되는 무능한 국정 운영에다가 대실패로 판명된 대북 유화 정책, 그리고 탈원전 정책, 막무가내식 정책 집행에 대한 잘못을 국민이 심판, 문재인 정부에 대해 회초리를 든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던 대구 경북 TK 이 큰 역할을 했다는 정치권 한 목소리가 나온다. 윤 당선인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TK로부터 나왔다고 이를 판단한 윤 후보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치열한 경쟁 끝에 이재명 후보를 따돌렸다. 자, 윤 당선인은 대구 84만 표, 경북 86만 표,
등 TK에서만 약 170만 표 차이로 압도를 했다. 결국에는 이제 윤석열 이 당선자가 결국은 이거는 이제 선거가 끝나기 전에 이제 신문이었고요. 그러나 이번 대선은 당선자가 확정된 최종 순간까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당선인의 엎치락뒤치락하는 접전을 벌였다. 관내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선거투표 수는 겹해되면서 결과 예측을 할 수 없는 정도로 투표의 롤러코스터를 탔다. 투표율 차이는 약 0.8%에 그쳤다. 마지막 순간까지 전국 투표가 27만여 표 정도 벌어지는 초박빙 승부였다. 역대 대선에서 1, 2위 투표차가 가장 적었던 때는 김대중과 이해창이 맞붙었던 15대 대선으로 1.6% 차이였다. 이번 대선은 그 무엇보다도 절반밖에 안 되는 투표율 차로 승부가 갈린 것이다. 역대 대선 최소 투표차다. 검찰 출신 윤 당선인은 2016년 탄핵 정국에서 최순실 특검팀장, 또 적폐청산, 수사와 공소 유지를 진두지휘하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주역으로 올랐지만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전방위 수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추임 갈등으로 현 정권과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이후 자리를 박차고 나온 지 4개월 만인 지난해 6월 29일 대권 도전을 선언했고 마침내 대권까지 거머쥐었다. 윤 당선인은 오전 4시 30분 국민의힘 상황실에서 이번 결과는 저와 국민의힘 안철수 대표와 함께 온 국민의 승리라기보다는 국민의 승리라면서 나라의 리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국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경청했는지 배웠다. 경쟁은 끝나고 모두 힘을 합쳐서 국민과 대한민국 위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당선인의 신분에서 새 정부를 준비를 하고 대통령직을 맡게 되면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의회 정신을 존중해 야당과 협치를 해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그리고 저것도 있었죠. 보면 이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있었는데 이 5개 모두 다 이 국민의힘이 차지를 했죠. 그 이후에 이제 이재명 후보도 승복을 했고 통합의 정신을 발휘해 달라 이제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 사진에서 이렇게 보듯이 참, 그래서 일부 편은 윤석열 당시 이제 후보의 표가
이 무효화된 경우도 있었다. 이제 그렇게도 그러죠. 실제로 따지면은 이 신문과 방송사는 뭐 0.6%라 그러지만 실제 투표율로 따지면은 이 윤석열 이 후보가 최소한 제 예상으로는 한 650만 표 정도는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죠. 그리고 저는 윤석열 후보가 아쉬운 것은 이, 이 집이 없이 이 남의 집에서 이렇게 직무를 본다는 것은 그거는 좀 아닌 것이고요. 그래서 뭐 청와대를 내놓고 뭐 그런다고 해서 이것이 뭐 탈거니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지만은 저는 그래서 합니다. 제가 만약 대통령이라 하면은 이 지금 기본의 청와대에 있으면서 이 단지 이제 이 비대진 이제 기능을 이제 축소하면은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청와대 그에서 나오면은 그 강화문 그 바로 앞에 있는 그 건물도 언젠가는 이 철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강화문을 무슨 뭐 이제 관광시설로 만드는 것도 생각해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제 선거는 이제 끝이 났죠. 결국에는 이 윤석열 후보가 이제 1630만 표가 넘는 이제 그것을 했고, 이재명 후보도 1600만 표를 넘는 뭐 투표로 결국은 뭐 47.79%, 아, 47.89% 그러니까 한 0.8% 차이에 결국은 이 승부로 끝이 났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48.6%였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는 윤석열 후보는 이제 뭐 숙제거리가 많죠. 뭐 이제 국민 통합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도 그렇고 이번에도 선거가 그렇죠. 뭐 표라는 것이 이제 어느 한쪽으로 이제 쏠린다 이제 그런 부분이죠. 예, 뭐 20대 뭐 남녀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정치를 이렇게 이제 시작한 1년 만에 이제 이제 대한민국 5년을 이끌어갈 이제 윤석열 당선자 정말 이제 할 일이 너무나 많고 또 이제 어떻게 이제 또 이 어려운 이 난국을 어, 헤쳐갈 것인가 이제 기대가 되고 또 이제 뭐 이제 김건희 여사도 지금 이제 영부인으로 등극을 했는데 이제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고 이 말씀을 했죠. 자, 예, 남은 이제 하루들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들어갑니다.